안녕하세요 여러분, 띵킹프로그 띵프입니다. 오늘은 모션 포트폴리오나 인포그래픽에서 자주 사용되는 3D 스마트폰 씬의 제작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강의가 되겠지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포폴 제작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예제와 같이 두께감 있는 레이어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컴포지션을 만들 때부터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시고 프리셋은 HDTV 1080-29.97, 듀레이션은 적당하게 30초 정도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OK를 누를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3D 렌더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서 얘를 딱 눌러 보시면은 평소에 우리가 클래식 3D라고 하는 속성으로 3D 레이어를 운용해 왔음을 알 수 있고요. 이 메뉴를 선택해서 시네마 4D 렌더러로 속성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앞으로 가능해지는 것과 불가능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일단 가능해지는 것은 텍스트 혹은 쉐이프 레이어만 두께감과 어떤 경사면을 갖다가 편집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반사 재질을 갖다가 입혀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쭉 써 있는 거고요. 불가능해지는 것들은 조금 이제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던 블렌딩 모드, 뭐 트랙 매트, 레이어 스타일, 마스크 이런 평소에 자주 쓰던 속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텍스트와 쉐이프 레이어 한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써져 있는 겁니다. 자, 해서 렌더러를 시네마 4D 렌더러 설정으로 다 마친 다음에 자, OK를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스크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자, 임포트 카인드, 푸티지, 컴포지션 이렇게 뜨고 있는데 푸티지는 하나의 이미지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불러오겠다 하는 거고요. 컴포지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를 나눠 놓고 편집한 것들을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가져와서도 그대로 레이어가 나눠진 상태로 불러오겠다 이런 속성인데요. 푸티지로 해주시고 이쪽에 choose 레이어 해서 뭐 레이어 1 그 다음에 푸티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스크린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만 불러와진 상태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푸티지 디멘션을 레이어 사이즈로 한 이유는 여기 왼쪽에 이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 딱 이 스크린 사진에 맞춰서 사이즈가 정해진 형태로 이미지가 불러와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불러왔을 때 푸티지 해놓고 뭐 머지 레이어 해서 확인을 눌러봤었으면은 자, 뭐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의 뭐 조그만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잡혀서 불러와지죠. 하지만 아까 전처럼 자, 불러왔을 때 푸티지 choose 레이어 해서 푸티지 디멘션 레이어 사이즈 해가지고 OK 눌러주시면은 자, 확인해 보시면은 이 소스의 영역에 딱 알맞게 영역이 잡히면서 불러와지니까 이런 식으로 파일을 불러오는 게 이번에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요. 이 스크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컴포지션 만드는 아이콘에다가 딱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을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의 사이즈에 딱 맞는 컴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따가 우리가 이 스크린만 또 따로 편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제가 한 방식을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메인 컴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이 스크린만 컴포지션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깔끔하게 스크린이라고 바꿔놓도록 하고요. 3D 레이어 체크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두고 이제는 이 사진의 크기에 맞춰서 주변을 꾸며서 스마트폰을 한번 예쁘게 두께감 있게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 네모 툴을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자, 화면상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네모를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크린의 하단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러서 좀 화면의 가운데에 배치를 시켜 놓도록 하고 렉탱글에 렉탱글 패스 눌러서 여기 있는 사이즈와 위치를 좀 더 알맞게 수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고 라운드니스 값을 좀 올려서 저 뾰족한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둥글게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레이어의 이름은 바디라고 할 거고요. 위쪽의 필의 색상은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부분도 살짝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스트로크를 단색깔로 만들 거고 두께감은 이 외곽의 두께감은 한 2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외곽의 색깔은 좀 더 연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디 레이어를 3D 레이어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쉐이프 레이어를 3D 레이어 체크를 했을 경우에 하단의 메뉴를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옵션이라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 하위에 보시면 익스트루전 뎁스라고 해서 두께감을 올릴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정면으로 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두께감을 갖다가 올려도 그게 이제 정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액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커스텀 뷰로서 약간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임시적인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뷰로 와주시고요. 자, 하위에 이 익스트루전 뎁스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자, 두께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적당하게 두께를 올려주시면 되겠고, 한 60 정도의 두께감을 넉넉하게 줄까요? 근데 뭐 요즘 스마트폰이 이렇게 뭐 벽돌처럼 두껍지 않죠. 적당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값을 감각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좀 이런 얇은 형태지만 얘를 빙글빙글 돌리는 모션을 주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얇아서는 좀 티가 안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두께감을 줘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스크린 레이어와 뭐 지금 바디 레이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겹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커스텀 뷰에서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임시적인 시점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스크린 레이어와 뭐 바디의 이 앞면이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깨져 있다. 우리 모델링 할 때도 뭐 이렇게 겹쳐놓고 모델링을 하면은 그 겹쳐진 부위가 깨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좀 안 좋아진 모습인데, 이 스크린 레이어의 포지션, 그것도 이제 Z축 포지션을 -1만 살짝 줘서 이 바디와 스크린의 간격을 살짝은 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요 상단에 소리 나오는 부분이랑 카메라,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스크린과 좀 똑같이 편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액티브 카메라로 다시 돌아오시고 이 위쪽에다가 네모 툴 이용해서 이번에는 필은 좀 진하게 하고 스트로크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네모를 그릴 건데, 화면이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깨지는 게 짜증나는 분들은 이 왼쪽 하단에 이 번개 표시를 갖다가 파이널 퀄리티, 그러니까 편집할 때 계속해서 뭐 최종 퀄리티를 보면서 작업하겠다, 요걸로 해주시면은, 네, 파이널 퀄리티로 해주시면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주변이 깨지지 않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뭐 컨트롤 알트 홈 눌러서 중심점만 레이어 가운데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속성에서 렉탱글 패스의 라운드니스 값을 쭉 올려서 이쪽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요. 옆에다가는 이제 동그라미 툴 이용해서 또 카메라를 표현을 해볼 건데, 방금 만든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 놓고서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야지, 네, 이 쉐이프 레이어에 이제 네모와 동그라미가 다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놓고, 자, 위치는 다시 좀 이렇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3D 레이어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3D 레이어를 체크하고 나니까 바디와 이제 이미지가 딱 겹쳐지면서 깨져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도 스크린과 마찬가지로 Z축 포지션을 -1 주셔가지고 바디 레이어와 1픽셀만큼만 이 앞뒤 간격을 떨어뜨려 놔주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카메라 그려놓은 부분은, 네, 갑자기 어떤 오류인지 사라지고 없는데, 일단은 그럼 간격을 좀 더 줄게요. 네, -2로 간격을 좀 더 주고, 네, 이렇게 간격을 뭐 1픽셀 이상 간격을 줄 경우에 약간 이 바디와 얘가 너무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얘는 이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두께감 자체를 좀 올려서, 네, 이게 익스트루전 뎁스 값을 올려주면은, 이게 뒤로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익스트루전 뎁스 값을 1만 올려가지고 이 바디와 좀 더 밀접하게 겹쳐주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디의 이 스트로크 값은 좀 더 늘려놓을게요. 한 3 정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왼쪽에 사이드 버튼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 자, 또 네모 툴을 선택을 해서 화면의 요 가운데 쪽에서 좀 요렇게 좀 길쭉하게, 네, 이렇게 네모를 그려 놓도록 하고, 자, 렉탱글 패스에서 사이즈 조절을 좀 더 해주시고, 라운드니스 값을 올려서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자, 이 렉탱글만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복사해 주시고, 자, 사이즈 뭐 포지션만 좀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위아래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알트 홈 눌러서 중심점 배치해 주시고, 3D 레이어 체크한 다음에, 자, 얘는 빨간색 화살표를 잡고 왼쪽으로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빼놓고 커스텀 뷰로 한번 다시 갈게요. 자, 커스텀 뷰에서, 자, 두께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옵션에서 익스트루전 뎁스를 좀 적당하게 올려주시고, 자, 얘는 이 사이드에 들어갈 그 각도를, 자, 이렇게 Y 로테이션으로 90도를 주셔서 맞춰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커스텀 뷰에서 이제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뭐 적당한 위치에다가
놔줘야겠죠. 일단은 크기가 좀 많이 작아 보여가지고 이거는 뭐 스케일을 갖다가 좀 키워 놓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을 좀 키워 놓고 그 다음에 자, 이 빨간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께감 있는 옆면에 잘 배치를 좀 해놓도록 하고요. 크기가 좀 더 커야겠네요. 자, 크기를 좀 더 많이 키워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탑뷰를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점인 탑뷰에서 보시면은 이 사이드 버튼의 위치가 좀 앞뒤로 어느 정도 위치인가 이거를 좀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더 이 스마트폰에 이 파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가 이것까지 좀 볼 수 있겠죠. 스케일은 좀 더 키워줄 거고요. 처음부터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프론트 뷰에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프론트 완전 정면 시점인 프론트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좀 이런 식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비율이 좀 많이 안 맞네요. 이거는 자 렉탱글 패스에 뭐 Y축 사이즈를 좀 더 줄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로의 간격도 좀 더 가까이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도 위치 수정을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버튼도 좀 비율 좋게 편집을 해봤는데 좀 더 디테일을 주자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뾰족하게 된 경사면 부분 있죠. 여기도 좀 둥글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지오메트리 옵션에 보시면은 베벨 뎁스라고 있고요. 일단 베벨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컨벡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 자체가 좀 더 이제 두꺼워지면서 이쪽 끝에 처리가 이 경사면의 처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해서 요 베벨 뎁스 값을 이용해서 수치 값을 좀 더 수정해 주는 거고요. 1 정도만 줘서 자 요렇게 둥글게 느껴지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름을 뭐 정면, 뭐 카메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사이드 버튼 이런 식으로 수정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커스텀 뷰로 한번 다시 가서 자 위쪽에 레이어의 뉴에 뭐 라이트 해가지고요. 조명 레이어를 하나 꺼내주게 되면 자, 라이트 타입을 포인트, 뭐 인텐시티는 뭐 요 정도 좀 세게 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OK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이 스마트폰 정면에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가 생겼는데 자, 이 화살표를 잘 건드려 가지고 위치를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서 스마트폰이 좀 전체적으로 이 조명에 골고루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자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죠. 이 조명 레이어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 조명 레이어에 의한 빛이 스며들게 되고 어떤 부분들은 음영 값이 지게 되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리얼한 느낌의 3D 모델링의 모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리얼한 3D의 느낌으로 가주셔도 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은 좀 더 2D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런 느낌을 좀 더 가져가는 예제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리얼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를 추가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자면 포인트 라이트 자체의 뭐 세기는 사실 좀 세게 주기에는 뭐하고요.
좀 약하게 인텐시티를 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하나 더 꺼내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 3D 레이어의 밝기를 조절하는 라이트가 있어요. 요거 이용해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포인트 라이트 자체를 세게 줘버리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어느 특정 부위만 쨍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라이트 자체는 세기를 좀 낮춰서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폰의 리얼함만 좀 더 강조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밝기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용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팁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사이드 버튼이 좀 더 많이 리얼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번 예제에서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올게요. 이제 이렇게 완성된 스마트폰의 스크린에 우리가 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띄워주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이 스크린 컴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사진과 영상을 언제든지 이 안쪽에다가 편집할 수 있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컴포지션을 만들어 놨던 거고, 더블 클릭해서 스크린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사진이나 영상을 갖다가 놓고서, 자, 크기 조절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스크린 레이어의 하위에 놓고서 알파 매트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자, 그러면 이 스크린 레이어의 영역만큼만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사진이나 영상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으로 와 보시면은 깔끔하게 교체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어떤 이런 일러스트레이터적으로 빛이 좀 스며드는 느낌, 이 화면에 좀 빛이 반사되는 느낌을 주게 하고 싶다 하면은 스크린 컴포지션으로 다시 가서, 자, 뭐 하얀색 해가지고 펜툴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하단 타임라인에 레이어의 이 메뉴를 보시면 T라고 써져 있는 게 있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아래쪽에 있는 그 레이어들의 영역만큼만 뭐 드러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요 공간들이.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에는 드러나지 않고, 이제 아래쪽에 이 쉐이프 레이어의 아래쪽에 그 채워진 공간에만 이 레이어를 드러나게 하겠다. 지금 이런 개념이 여기 있는 메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뭐 블렌딩 모드를 뭐 스크린이나 뭐 어드 뭐 이런 걸로 해 주시면서 오퍼시티는 조금 낮춰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스크린으로 해주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빛이 조금 스며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뭐 스마트폰의 화면에 좀 빛이 좀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터의 느낌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메인으로 나와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크린이 표현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뭐 전부 뭐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하나로 뭐 프리컴포즈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어런트를 걸어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줘 보셔도 되는 건데, 자, 프리컴포즈 하는 방식으로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전부 다 선택을 해서 프리컴포즈를 하죠, 그죠? 프리컴포즈를 해가지고 이름을 뭐 3D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해줄 건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3D 레이어를 이제 체크를 해서
뭐 로테이션으로 입체감 있는 회전을 줘봤자 이게 프리컴포즈를 해놓으면 납작하게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컴포즈를 해주면 안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이 레스터라이즈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벡터 이미지를 위한 버튼이잖아요. 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같은 것들을 갖다가 불러와서 얘를 딱 눌러주면은 벡터 이미지에 이제 본래의 성격이 드러난다, 이제 요런 건데, 프리컴포즈된 이 컴포지션 레이어에 이걸 눌러주면 이 컴포지션의 그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그 본래의 성격을 이끌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리컴포즈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하나의 납작한 이미지로 그룹화가 되는 거지만, 네, 이거를 딱 눌러줌으로써 안쪽에 있는 속성을 다 드러내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 중심점도 한번 편집을 좀 해볼 건데, 레프트 뷰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시점으로 봐주시고,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중심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 스마트폰의 좀 한 가운데에 이 중심점이 이렇게 좀 배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갖다가 이제 회전을 했을 때 딱 이 스마트폰의 중심에서부터 회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티브 카메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얘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오게끔 모션을 주면 되겠죠. 그 전에 뭐 심심하지 않게 배경부터 깔아 볼 텐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배경을 따로 써볼 건데, 뭐 이런 식의 파일을 이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경을 깔아 줄 거고, 이 배경도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모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툴 이용해서 화면 가운데 쪽에다가 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하는 도중에 이제 컨트롤 쉬프트 눌러 주시면은 가운데에서부터 반듯한 이런 원형 마스크를 씌워 주실 수가 있겠고, 자, 이 마스크의 마스크 익스펜션을 요렇게, 자, 이 레이어만 이제 보자면, 자, 마스크 익스펜션을 낮춰놨다가 뭐 나중에 요렇게 마스크 익스펜션을 올려서 화면에 꽉 찰 수 있도록 모션을 줘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자, 화면에 이런 등장 모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타이밍, 이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타이밍은 스마트폰에 이 아래에서 위로 등장하는 모션이 끝났을 때 이제 이 배경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이렇게 편집해 두고서 눈은 꺼두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빙글빙글 도는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을 좀 해볼 건데요. 뭐 Y 로테이션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어 놓고 한 1초 15프레임 정도 가서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빙글빙글 회전을 줄게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한 바퀴만 좀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거고, 지금 이제 모션 줄 때 좀 렉이 걸리기 때문에 해상도는 하프로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Z 로테이션으로 삐딱해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해야 돼서 Z 로테이션에도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서 좀 삐딱해져 있다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모션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이 Y축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빙글빙글 돌게 모션을 줄 거고요. 자,
키보드에서 U 버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어놓은 키프레임만 다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F9번 누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에디터에서 스피드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앞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버리면은 모션이 잘 안 느껴지니까 좀 적당하게 완만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모션을 줘 봤는데요. 근데 이따가 이제 손으로 얘를 탁 잡으면서 어떤 역동적인 느낌, 반동감 있는 느낌을 딱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얘를 딱 잡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좀 더 편집을 해보자면, 자, Z 로테이션만 키프레임 다시 선택을 하시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갈게요.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에디트 밸류 그래프로 이렇게 봐주시고, 밸류 그래프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값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핸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주시면은, 얘가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 방향에서 0도로 이렇게 돌아오다 못해 이제 마이너스 각도로 바뀌면서 해서 이 각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각도로 되면서 마지막에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0도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얘는 좀 더 그 키프레임 자체를 좀 오른쪽으로 당겨서 타이밍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꺾어지면서 올라왔다.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 잡는다, 그죠? 손으로 잡는다 이건데, 반대로 꺾어지면서 올라왔다. 수치는 좀 많이 줄여야겠네요. 반대로 꺾어지면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손으로 탁 잡는다잖아요. 손으로 탁 잡을 때는 다시 반대로 탁 꺾였다가 원래대로 돌아와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점을 하나 더 찍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점만 움직여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로 회전을 했는데 손으로 탁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타이밍은 좀 잘 맞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손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편집하면서 좀 타이밍을 더 잡아 봐야 될 것 같네요. 탁 잡았다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거죠. 요런 느낌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손 불러와서 좀 더 추가적인 편집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일단 이렇게 탁 화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제 배경이 싹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레이어 다시 눈 켜고 타이밍을 좀 찾아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왔을 때 배경이 드러나게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이 드러나는 타이밍도 좀 잡아봤고요. 이제 손을 불러와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